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동명의 연극을 영화한 작품으로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과 분장상을 수상한 더 웨일의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레퀴엠, 더 레슬러, 블랙스완, 마더 등 무거운 분위기의 영화를 만들어 오신 데런 에러노프스키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272kg의 찰리 역은 이번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브래든 프레이저 배우가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상 소감으로 영화의 소재에 맞춰서 고래만이 깊은 곳까지 헤엄을 칠 수 있다라고 말해서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죠. 미이라 시리즈를 통해서 전성기를 누리던 그가 이혼으로 인한 위저럴 폭탄과 영화계 간부에 의한 동성 성추행 등을 겪으면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겪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긴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가 겪었던 인생의 암흑기를 지켜봐온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의 찰리와 그를 동일시하면서 감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배우에게 있어서 본인의 인생을 투영하고 있는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배우 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행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든 프레이저는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을 만나서 그 기회를 얻었고, 영화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가 있어도 그의 연기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가 없을 만큼 최선의 기량을 펼쳐주셨습니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찰리라는 캐릭터가 마냥 밉지만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관객들도 캐릭터의 배우를 투영해서 봤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런 찰리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으며, 구원은 이타적인 행위보다는 때로는 이기적인 행위에서 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말이죠. 죽음을 앞둔 찰리를 구원한 것은 종교도 의술도 그 무엇도 아닌 숨어 지내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딸의 목소리로 딸이 쓴 모비딕에 대한 에세이 구절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일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폐일 수도 있는 행동이죠. 뒤늦게 동성애에 눈을 떠서 멀쩡한 가정을 버린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야 딸인 엘리를 찾았을 때 엘리는 당연히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가 뱉어내는 모진 말들과 행동들을 어떻게든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고자 애쓰는 찰리의 모습에서 지나친 정신승리를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하지만 결국 구원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이 해소가 되고 나서야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정신승리든 자기 합리화든 간에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 영화는 반종교적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영화라고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다 너무 좋은 얘기고 들으면서 공감도 많이 갔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는 찰리가 게이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행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찰리가 게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었을 때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 건강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영화를 곱씹어 보니까요, 결국 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찰리가 자위행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권 작품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한다는 뜻인 한자인 자위라는 단어를 인지하고 만든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결국 자위행위에서의 자위도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뜻을 가졌다는 면에서는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관계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타적인 행동이 들어가는 행위라는 거죠. 하지만 자위행위는 오롯이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는 영상이든 글이든 상상이든 뭐든 간에 철저히 스스로의 취향이나 성향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죠. 가장 솔직한 원초적인 본인만의 욕구를 담아서 말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자위에 비유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딸이 읽어주는 에세이를 듣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찰리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장면은 자위행위에서의 절정에서 느끼는 표정과도 흡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찰리가 구원받는 장면에서 자위행위 끝에 사정을 하는 표정과 비슷한 표정을 배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할 얘기가 많은 작품이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상에 대한 생각
이 정리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영화가 뿜어내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울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권장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감독님의 전작들이 본인 취향에 맞았다면은 한 번쯤은 꼭 챙겨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든 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 찰리를 연기했던 브래든 프레이저 역시도 이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상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기보다는 상을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질 브래든 프레이저 배우의 꽃길이 진정한 구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